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 암치유 면역력의 놀라운 힘. 지은이는 내과 전문의 장서원, 출판사는 중앙생활사입니다. 머릿말. 독일의 속담 중에 가시 없는 장미는 없다 라는 말이 있다. 가시 없는 장미가 없듯 슬픔 없는 인생도 없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맞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암은 절체절명의 위기일 것이다. 암 진단을 받으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건강했던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테니 그만큼 받아들이기도 힘들 것이다. 필자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환자를 대하는 의사로서 환자의 진료 기록을 꼼꼼히 읽고 환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동안 치료받으며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도움을 주려 노력한다. 하지만 환자들은 이미 여러 치료를 받으며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회복이 힘들 거라는 절망감으로 치료를 미루기도 한다. 또 병원과 의사를 믿고 수술과 힘든 항암 치료를 견뎠는데도 재발되거나 전이 되면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원망하고 신뢰하려 하지 않는다. 더구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필자의 병원을 찾아왔지만 큰 병원도 아닌 작은 동네 의원에서 어떻게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 싶어서인지 믿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경우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칠까봐 참으로 안타깝다. 촛불도 심지가 있어야 타오를 수 있듯이 면역력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바라는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환자는 반신반의하며 치료에 임했는데 항암 치료를 받을 때에는 기력이 없고 늘 눕고만 싶었는데 시일이 지나니까 점점 누워있는 시간이 줄고 일상의 집안 생활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됐다고 한다. 아울러 심적으로도 안정되어 잘 자고 입맛이 돌아와서 잘 먹는 것이 신기하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암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필자는 진인사 대천명의 심정으로 환자의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에 임한다.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암을 이겨내 줄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암에 대처하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준다. 첫째, 산천지휘하라. 환경을 바꾸면 운명도 바뀐다는 뜻인데 암 진단 이전의 몸과 환경을 완전히 바꾸라는 뜻이다. 암은 세포의 병이고 유전자의 병이다. 최근에 밝혀진 후성 유전학에 의하면 환경에 의해 유전자는 평생 바뀐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음식, 운동, 그리고 명상 등은 유전자에 영향을 주고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다. 환경을 바꾸면 유전자도 바뀌고 암도 없앨 수 있다.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을 바꿔야 한다. 둘째,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라. 의사는 환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군이다. 환자가 적극적으로 암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주치의를 만나는 게 좋다. 오랜 세월을 거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의사를 믿고 의사에게 의지함으로써 험난한 암 치료 과정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셋째, 마음을 다스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이를 위해서 다음에 2가지 생활 수칙을 권한다. 첫 번째는 마음 수행이다. 명심보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임무백스인. 인간은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없는데 왕작 천년계, 공연히 천년 계획을 세운다. 누구나 때가 되면 죽는다. 죽음이 임박해 오는데도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애착과 집착으로 살아가다 아쉬움만 남긴 채 떠난다. 그 집착과 나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평정심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은 점점 떨어진다. 면역력을 키우려면 하루에 3분만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 보자. 집중할수록 마음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강화된다. 마음은 유전자와 연결되어 있어서 신체의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한 곳에 집중된 정신력은 유전자를 변화시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다. 이렇듯 마음 수행은 병든 몸을 건강한 몸으로 만든다. 두 번째는 생활 수행이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생활 수행의 출발이다.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이 기본이다. 취침은 되도록 밤 10시 전에 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수면은 내 몸의 피로를 회복할 시간을 주기 때문이다. 한편 식사는 밥알 하나마저 꼭꼭 씹어 먹는다. 물도 10번 정도 씹어서 삼킨다. 나이가 들수록 깨무는 횟수를 늘리면 그만큼 뇌운동이 되어 치매 예방도 되며 위장을 비롯한 모든 내장이 편안해진다. 따라서 영양분이 전신에 잘 보급되어 건강해진다. 그러나 지나치게 꼭꼭 씹으면 치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오래 씹는 것이 좋다. 이러한 식습관은 건강의 친구다.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 중에 말기암을 극복한 경우도 간혹 있다. 극소수이지만 그들이 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상식적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병이 나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것은 환자가 마음을 비우고 희망을 가지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것이다.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그만큼 몸과 마음의 관리가 중요하다.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아픔과 쓰라림을 겪게 되지만 이러한 고난에 절망하지 않아야 회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생활 수행을 꾸준히 하면 내 몸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꼭 이를 실천하여 병고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건강을 회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충민내과의원 원장, 내과 전문의 장석원. 암은 왜 생길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약 60조 개의 세포는 동일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매일 규칙을 지키며 질서정연하게 살아간다. 이 상태가 유지될 때 우리 몸이 건강한 것이고 이 질서가 깨진 것이 암이다. 정상세포는 모두 암세포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우리 몸의 어느 곳에서나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암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약 60조 개의 세포 중 단 한 개의 이상세포로부터 시작되는 세포의 병이다. 정상세포는 반드시 일정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수명을 다할 때까지 분열, 증식, 사멸을 되풀이함으로써 몸의 건강을 유지한다. 그러나 암세포는 정상세포의 성질에서 벗어나 사멸하지 않고 무제한 증식함으로써 생명을 위협한다. 이처럼 암세포는 죽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는 것이 특징이다. 그뿐만 아니라 혈액이나 림프액을 타고 여기저기로 퍼지는 능력이 있다. 이렇듯 무제한으로 증식하고 전이하는 악성 종양을 총체적으로 암이라 하며 암은 암세포 덩어리로 되어 있다. 정상적인 세포의 분열, 증식, 사멸 등은 세포 내 유전자에 의해 조절되는데 이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내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이들을 통제하지 못할 때 암세포가 발생한다. 암 발생과 관련된 유전자는 암 유전자, 암 억제 유전자, DNA 손상 복구 유전자 등 세 가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유전자와 암 발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첫째, 암 유전자는 정상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데 돌연 변이에 의해 암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발암 과정이 촉진된다. 둘째,
암 억제 유전자는 정상세포의 분열, 증식을 억제하며 세포의 죽음을 유도하는 유전자인데 돌연변이에 의해 암 억제 유전자가 비활성화되면 암이 발생한다. 정상적인 조직은 이 두 유전자가 균형을 이뤄 조절하며 성장한다. 그런데 두 유전자의 균형이 깨어질 때, 즉, 암 유전자의 기능이 강해지거나 암 억제 유전자의 기능이 줄어들면 암이 발생한다. 셋째, DNA 손상 복구 유전자는 DNA가 손상되었을 때 이를 수리하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고장나서 손상된 DNA를 수리하지 못할 때 암이 발생한다. 우리 몸에서는 하루에 1011개의 세포가 새로 생기는데 이론적으로 106개의 세포 중 1개의 돌연변이 세포가 발생한다고 한다.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돌연변이 세포가 생성되는데 암세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단일 돌연변이만으로는 암이 발생하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생명, 영위 과정에서 생긴 돌연변이 세포가 각종 오염, 공해, 담배 연기, 방사선, 식품 속의 발암물질 등 여러 환경 요인에 의해 유전자 손상을 입어 암세포로 변할 수 있다. 이처럼 돌연변이 세포가 발암물질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 암세포가 된다. 고르게 영양소를 섭취하자. 암 환자는 식욕 부진, 소화와 흡수 불량, 체중 감소, 암으로 인한 열량 소모 등 다양한 영양 장애를 겪는다. 따라서 식이요법의 기본 원칙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만 영양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이는 암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의 건강 유지에도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음식, 물과 공기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음식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6가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 6가지 영양소에는 에너지 생성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비롯해 에너지를 내지는 않지만 체내 대사 조절에 필요한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물이 있다. 그렇다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탄수화물은 통곡식으로 섭취하자. 탄수화물은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우리 몸은 필요한 에너지를 주로 탄수화물에서 얻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의 칼로리는 1g당 4.1kcal이다. 탄수화물은 식물에서 얻는다. 기본 구조는 자연계에서 가장 흔한 단당류인 포도당인데 포도당은 식물이 필요한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리고 포도당이 여러 개 모여 당질을 구성한다. 탄수화물의 공급원으로는 잡곡밥이 좋다. 특히 곡물을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가 좋고 쌀, 보리, 현미 찹쌀, 율무, 검정콩, 모조, 차조, 수수 등 적어도 5에서 6종류를 섞어 먹는 게 좋다. 정제하지 않은 곡물에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섬유소가 풍부하고 비타민 B1, 비타민 E, 철, 인 등 각종 미네랄이 들어있다. 탄수화물이 대사되면서 에너지를 낼 때는 비타민 B1이 반드시 필요하다. 음식물로 섭취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흡수된 후 다시 분해되어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이때 필요한 것이 비타민 B1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면 에너지를 만들 수 없어 쉽게 피로를 느낀다. 비타민 B1은 전곡류의 씨눈에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다. 곡물의 껍질을 전부 제거하면 비타민 B1이 없어서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어렵다. 또 곡물의 껍질을 전부 제거하면 포도당과 거의 가까운 형태가 되므로 쉽게 소화되어 빠르게 포도당으로 변해 혈당이 급속히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고 세포들은 인슐린의 명령에 따라 과다한 혈당을 지질로 만든다.
이는 비만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만성질환, 암의 원인이 된다. 또한 혈당이 올라가면 백혈구의 기능이 저하되는데 림프구나 대식세포의 기능이 현저히 억제되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진다. 지나치면 독이 되는 단백질. 식품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에는 차이가 있어서 생체 내에서 다른 분자로 합성될 수 있는가, 아니면 외부에서 공급되어야 하는가에 따라 비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아미노산으로 분류된다. 아미노산은 지구상에 20종이 있는데 그중 8가지는 체내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반드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동물성 단백질은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데 반해 식물성 단백질은 몇 가지가 빠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은 한 종류라도 빠뜨리면 영양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매일 섭취해야 한다. 단백질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면역 물질을 만드는 기본 원료이므로 암 환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된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달리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에너지로 이용된 후에는 깨끗이 연소되지 않고 독성이 함유된 질소 찌꺼기가 남는다. 간은 이 찌꺼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독성이 강한 요소를 만들어내며 요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신장이 맡는다. 과잉 섭취된 단백질은 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출된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남은 단백질이 장 내에서 부패하여 인돌, 메탄가스, 암모니아 등의 독소를 만들어낸다. 이때 간에서 이러한 독소를 해독함으로 간에 무리가 따른다. 암 환자는 간 기능,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데 단백질 분해 산물인 요소를 제거하려다 보면 각종 유해 물질에 대한 해독 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또 단백질의 분해 산물인 질소 화합물은 인체 방어 기능인 면역 체계를 교란시킨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 간과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면역 체계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단백질의 하루 필요량은 체중 1kg당 약 1g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이보다 지나치면 독이 된다.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어서 영양학적으로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한다.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어서 영양학적으로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한다.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은 고급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은 저급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식물성 단백질에도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고 아미노산도 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이며 동물은 식물이 생산한 여러 아미노산을 이용해야 동물성 단백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성 단백질이든 식물성 단백질이든 모두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기본은 같다.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의 과잉 섭취는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정제하지 않은 곡류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섬유질도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과잉에 대한 걱정 없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식물성 단백질에는 섬유소가 풍부한 반면 지방은 없다. 따라서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식물은 자외선을 받으면 활성산소가 발생되어 산화가 촉진된다. 따라서 식물들도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항산화 물질을 대량으로 만들어낸다. 이것이 식물들이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A, C, E 등의 비타민 U나 피토케미컬이다. 피토케미컬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진균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생화학 물질로 잎과 열매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채소의 잎과 과일 표면에 빨강, 주황,
노랑, 보라, 녹색 같은 독특한 색깔은 피토케미컬에 의한 것이다. 식물마다 고유한 피토케미컬을 생산하며 그 종류도 수천 가지다. 색깔이 진할수록 향이 강할수록 여러 양리작용을 나타낸다. 하지만 햇빛, 그 중에서도 자외선을 많이 쬐는 채소나 과일에는 황산화제가 많은 반면 비닐하우스에서 기른 식물에는 황산화제가 적다. 항산화 물질은 내 몸의 세포가 늙고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군 역할을 하며 피토케미컬은 자연 치유를 돕는다. 각종 녹황색 채소와 과일의 항암 효과를 이용하려면 우선 피토케미컬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효능을 알아야 한다. 녹황색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피토케미컬은 항산화 작용을 한다. 암을 예방하고 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지금까지 확인된 항암식품의 주요 피토케미컬은 발암 과정의 어느 특정 단계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여 암을 억제시킨다. 암을 예방하려면 건강한 사람은 신선한 녹황색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해야 한다. 암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채소와 과일은 다양하게 많은 양을 적극적으로 섭취할 필요가 있다. 여러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 많은 양의 항산화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이 좋다. 이때 물을 첨가하지 않고 채소와 과일만 믹서나 주스기에 넣고 갈아서 만든다. 그런데 믹서로 만든 주스에는 섬유질이 들어있어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주스기로 만든 주스는 흡수가 빨라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주스를 유리병이나 깡통에 담아 판매하는 가공식품에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고 신선한 영양분이 훨씬 적다. 이런 주스는 아무 때나 마셔도 되지만 특히 공복에 마시는 것이 좋다. 한편 피토케미컬은 상당히 많은 양이 몸에 들어와야 효과를 낸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라이코펜이 들어있는 토마토를 하루에 2개 정도 먹으면 되지만 치료 효과를 보고 싶다면 굉장히 많이 먹어야 한다. 채소와 과일은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먹어도 좋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중병을 치료하려면 주스를 적어도 10잔은 마셔야 한다. 그렇게 먹기 힘들다면 피토케미컬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보조제를 함께 먹는 것도 방법이다. 베스트 항암 식품 17가지. 1. 마늘. 여러 요리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마늘은 음식 고유의 맛을 내는 중요한 양념인데 마늘을 매일 먹으면 무병장수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다. 마늘은 음식의 소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독 능력도 뛰어나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효과는 심장 질환의 예방, 면역력 증강, 항암 작용이다. 마늘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소판이 뭉쳐 생기는 혈전을 방지함으로써 혈전이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심근경색증, 뇌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또 아연 성분 때문에 면역력 증강 작용이 있다. 마늘은 암세포에 대해 매우 강력한 억제 작용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항암식품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항암식품 40여 종 가운데 마늘을 1위로 선정하면서 마늘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도 했다. 항암 효과를 얻기 위해 마늘을 먹을 때는 생마늘을 통째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다. 그러나 공복에 날 것으로 먹으면 위 점막이 자극을 받아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굽거나 익혀서 먹는 게 좋다. 마늘은 열을 가해도 이런 성분이 파괴되지 않으므로 생으로 먹든 익혀 먹든 항암 효과는 변함이 없다. 단, 아스피린, 와파린, 헤파린 등과 같은 항응고제의 작용을 활성화시켜 혈액응고를 막을 수 있으므로 수술 중 또는 수술 후에 피가 잘 멎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위궤양이나 출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하며 수술을 앞둔 사람이나 출혈성 질환을 앓는 사람은 마늘 섭취를 피해야 한다. 생마늘을 하루 1쪽, 익힌 마늘은 하루 2에서 3쪽이 표준량이다. 2. 양배추.
양배추는 대표적인 십자화가 식물로 그 꽃이 십자 모양이며 꽃잎이 모두 4개인 특징이 있다. 양배추는 녹색, 적색, 보라색, 흰색이 있으며 양배추의 대표적인 항암 물질은 인돌이다. 인돌은 동물 실험을 통해 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그 후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암 억제 작용이 확실한 물질로 인정받았다. 인돌은 발암 물질을 체내에서 중화시키고 체외로 배설하게 도와주므로 암 발생을 억제시킨다. 양배추에 포함된 브라시린과 설포라펜은 발암 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양배추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위가 약한 사람은 날 것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생으로 먹든 가열해서 먹든 효과는 그다지 차이가 없으므로 가능하면 삶거나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좋다. 3. 콩.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의 대표적인 공급원이 콩인데 식물 중에 단백질이 가장 풍부해서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린다. 콩은 식물 중 유일하게 인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아미노산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포화 지방이 없는 단백질을 공급한다. 콩의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액 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콩은 항암 식품으로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유방암과 전립선암 예방 및 치료에 대단히 유익하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일종으로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에스트로겐은 유방암 발생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을 많이 섭취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그만큼 덜 작용하므로 성인이 된 뒤에도 유방암 발생이 억제된다. 콩의 주 성분인 이소플라본 제제의 투여로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상당히 호전을 보인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폐경기 여성이 콩을 섭취할 경우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골다공증도 예방해 준다. 암세포가 성장하려면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증식시켜야 하는데 콩에 들어있는 제니스틴은 혈관 증식을 억제시켜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내므로 암 치료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또 개시 단계와 촉진 단계로 나뉘는 체내 발암 과정에서 촉진 단계를 억제한다. 이미 발암 물질에 노출된 비정상 세포가 전암 세포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지금까지 밝혀진 유방암과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생체 외 독성 물질에 의해 발생되는 다양한 암의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전통 음식에는 콩으로 만든 좋은 음식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두부는 콩의 영양소가 우리 몸에 효율적으로 흡수되게끔 만들어진 완전 식품이다. 콩을 발효시킨 것이 된장인데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더 많은 항암 물질이 생겨난다. 된장은 비타민 E, 레시틴, 대두사포닌 등 콩 자체의 항암 물질과 더불어 발효에 의해 생성된 항암 물질이 합쳐져 항암 효과에 매우 탁월하다. 콩을 2에서 3일 발효시켜 만든 청국장도 마찬가지로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 콩 중에서도 검정콩처럼 색이 짙을수록 생체 내 산화를 막는 항산화 효과가 높다. 4. 당근. 녹황색 채소나 과일이 갖가지 색깔을 띠는 이유는 식품에 들어있는 천연색소 때문이다. 이 천연색소를 카로틴이라고 한다. 자연계에서 600여 종의 카로틴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에 들어있는 카로틴은 40에서 50여 종이다. 당근에도 다양한 카로틴이 들어있는데 특히 베타카로틴과 알파카로틴이 풍부하다. 당근의 독특한 색을 내는 베타카로틴이 바로 강력한 항암제 역할을 한다. 당근에 다량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손상을 막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 항암 효과에 좋고 세포의 분열과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도 한다. 또한 베타카로틴 이외에 엽산, 리그닌 등 면역세포의 생산과
활성화를 촉진하는 성분이 있어 면역력을 증강시켜 암 예방 능력을 강화한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변한다. 비타민 A도 항암제이지만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변함으로써 바람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베타카로틴 자체가 바람을 억제한다. 당근은 이중으로 항암 작용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외에 비타민 C, E 등이 들어있다. 껍질 부분에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껍질을 두껍지 않게 깎는 것이 좋다. 당근은 암 예방뿐 아니라 암 환자의 식이요법에도 아주 좋은 식품이다. 다만 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요리할 때 식용유로 조리해야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식초는 카로틴을 파괴하므로 가급적이면 당근과 함께 요리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5. 오렌지. 카로틴은 녹황색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색소 성분이다. 그중 베타크립토산틴은 감귤류의 오렌지 색소 성분에 들어있는데 베타카로틴이 항산화 작용에 의해 유전자의 손상을 막아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베타크립토산틴은 암 발생을 촉진하는 과정을 억제함으로써 암을 예방한다. 정상세포가 활성산소 등에 의해 손상되더라도 암 발생 촉진 물질을 억제하면 암은 발생하지 않는다. 귤이나 오렌지 껍질 안쪽 속살에 붙어있는 하얀 부분인 펙틴이라고 하는 섬유질인데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흰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는 것이 좋다. 6. 토마토. 토마토에는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비타민 C, E, 셀레늄, 섬유질 등 다양한 항암 물질이 들어있다. 특히 토마토의 붉은 색소 성분인 라이코펜은 남성의 전립선암과 여성의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에 의해 유전자의 손상을 막아 항암 효과를 일으키는데 라이코펜의 항산화 작용은 베타카로틴보다 약 2배 정도 강력하다. 암 예방 효과는 빨갛게 익은 토마토가 훨씬 크다. 빨갛게 잘 익을수록 붉은 색소 성분인 라이코펜의 함유량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라이코펜은 열에 비교적 강해서 조리해도 크게 파괴되지 않으므로 영양 손실이 크지 않다. 7. 시금치. 시금치도 녹황색 채소이므로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그 외에도 루테인, 비타민 B군, C, E, 철분, 칼슘, 섬유질 등이 풍부하다. 시금치의 주된 항암 효과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에 의한 것인데 루테인도 황금색을 띠는 일종의 색소 성분이다.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은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의 손상을 막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강력한 항암 작용이 있다. 8.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꽃봉오리와 줄기를 먹는 양배추의 원형으로 남부 유럽에서 식용하던 것이 미국에 전해졌다. 브로콜리에서 추출한 항암 물질이 암 발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암 예방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 C, E, 셀레늄, 섬유질, 인돌, 설포라펜, 유황화합물 등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인돌이나 설포라펜은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체내의 발암 물질을 중화시키고 체외로 배설시켜 발암 물질을 제거한다. 브로콜리와 비슷한 콜리플라워는 꽃 양배추라고도 하는데 지중해 동부의 야생 양배추의 일종으로 비슷한 항암 작용을 하는 알칼리성 항암 채소다. 꽃봉오리보다 줄기 부분이 영양가가 높고 섬유질이 풍부하므로 줄기까지 먹는 것이 좋다. 9. 가지. 가지는 채소류 중 비타민 함량이 가장 적은 채소라서 영양가가 별로 높지 않아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 그러나 암 억제 효과만큼은 뛰어나다. 가지에는 칼슘과 철분, 베타카로틴, 알칼로이드, 페놀, 클로로필,
섬유질 외에도 폴리페놀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다. 녹황색 채소와 과일 등에 들어있는 식물성 화학물질인 피토케미컬 가운데 항암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는 물질이 폴리페놀이다. 폴리페놀은 녹색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할 때 생성된 포도당의 일부가 변한 것으로 가지의 보라색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닌에는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안토시아닌은 가지 외에 블루베리나 검정콩에도 들어있다. 가지에 함유되어 있는 항암 성분으로 엽록소, 즉 클로로필이 있는데 광합성 작용에 필요한 녹색 색소로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유전자의 손상을 막는 항암 작용이 있다. 10. 포도 껍질에 있는 항산화 물질인 레스베라트롤이 항암 작용을 한다. 레스베라트롤은 발암 과정을 차단하고 세포 자살을 유도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며 암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보급로인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를 괴사시킨다. 포도는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작용을 하고 마그네슘이 풍부해 변비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11. 녹차. 녹차에는 강력한 산화 방지제인 폴리페놀류,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는 타닌, 알칼로이드류, 그리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 주 성분의 하나로 아미노산의 일종인 L테아닌은 뿌리에서 생합성되어 줄기를 타고 잎에 저장되며 햇빛을 받으면 카테킨으로 전환된다. 녹차의 폴리페놀 성분 중 암을 억제하는 항암 성분은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 성분이다. 카테킨 화합물인 에피칼로카테킨, 갈레이트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유전자 손상에 의한 세포의 돌연 변이를 막아준다. 그 외에도 타닌은 바이러스와 세균을 죽이는 작용을 한다. 니트로소아민은 위암을 일으키는 강력한 발암 물질로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질산염이 포함된 식품을 먹게 되면 위에서 생긴다. 그런데 이런 음식을 먹은 후 녹차를 마시면 니트로소아민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다고 한다. 녹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한테는 위암의 발생이 적다는 연구도 있는데 니트로소아민을 중화시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녹차를 하루 3잔 정도 마시는 것이 적당하다. 12. 케일. 미국 국립식물성 화학물질연구소에 의하면 십자화가 식물 가운데서도 케일의 식물성 화학물질인 피토케미컬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한다. 케일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비타민 C, E, 칼슘, 칼륨, 철분, 클로로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은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의 손상을 막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한다. 특히 폐암 억제에 좋다. 특히 케일에는 루테인이 베타카로틴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 밖에도 다른 십자가 식물처럼 상당한 양의 유황 성분이 들어있다. 케일의 각종 영양소와 유황 성분은 열을 가하면 파괴되지만 요리한 음식을 좋아한다면 영양분을 일부 잃더라도 나쁘지 않다. 영양소를 자연 상태 그대로 모두 섭취하려면 녹즙을 만들어 마시는 것이 좋다. 케일만 녹즙으로 만들면 케일 양에 비해 녹즙의 양이 매우 적고 풀냄새로 인해 마시기가 곤욕스러울 수 있다. 그러므로 사과를 함께 갈면 풀냄새가 적어 한결 마시기에 좋다. 13. 딸기. 딸기에는 비타민C, 엽산, 칼륨, 아연, 셀레늄 등이 들어있다. 딸기의 엽산은 임산부에게 좋고 칼륨이 풍부해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다. 특히 에라그산이 있어 세포의 돌연 변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세포가 정상화되므로 암을 예방해준다. 엘라그산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잼으로 만들어 먹어도 그 효과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14. 감자. 감자는 탄수화물,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B, C, 칼륨, 철분 등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암, 소화기 질환,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좋다. 특히 비타민 C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열에 약해 조리 과정에서 상당량이 파괴되지만 감자 속에 있는 비타민 C는 전분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가열에도 손실이 적다.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벽의 탄력성을 유지시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성질이 있다. 이러한 영양분은 껍질이나 껍질 근처에 몰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하려면 감자 껍질까지 먹어야 암 예방 효과가 향상된다. 15. 현미. 현미에는 배아가 그대로 붙어 있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쌀의 모든 중요한 영양소는 신운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 쌀겨와 바로 밑에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다. 현미는 생명력이 대단히 강하고 영양분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완전 영양식품이다. 현미는 배아와 쌀겨가 있는 살아있는 쌀이다. 배아는 싹이 나오는 곳으로 영양분이 집결되어 있고 쌀겨 부분에도 여러 종류의 영양분이 들어있다. 특히 쌀겨에는 독성 물질을 제거해주는 피트산과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피트산은 농약이나 화학 비료의 독성, 식품 첨가물의 독성, 발암 물질을 제거하는 배독 작용이 탁월하여 무의식 중에 섭취하는 대부분의 독성 물질을 제거해 주므로 현미야말로 최고의 암 예방 식품이다. 또 독성 물질을 먹더라도 현미의 풍부한 섬유질이 흡착하여 변으로 배설시켜 주므로 현미는 이중으로 암을 예방한다. 16. 사과. 사과는 비타민 A, C, 칼륨, 섬유질 등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암, 소화기 질환,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탁월하다. 사과의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은 혈당을 조절해주며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변비도 완화시킨다. 사과는 섬유질이 많으므로 혈당치에 급격한 변화는 없지만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섬유소가 파괴되어 좋지 않으므로 생으로 먹거나 강판에 갈아 먹는 것이 좋다. 특히 사과 껍질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이 많이 들어있어 세포의 돌연변이를 막아준다. 사과의 좋은 성분은 대부분 껍질에 몰려 있으므로 껍질째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감자와 사과를 같이 두면 둘 다 맛이 변할 수 있으므로 보관할 때 주의해야 한다. 17. 새싹 채소. 모든 채소에는 새싹의 최고의 영양분이 들어있다. 즉 새싹에는 위대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기에 새싹은 최고의 생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싹 채소라고도 하는 새싹 채소는 특정한 채소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채소류나 곡물류의 종자를 파종하여 나오는 싹이나 생육 초기의 어린 떡잎을 식용으로 하는 채소를 말한다. 모든 채소는 새싹으로 재배할 수 있는 데다 콩나물, 무, 배추, 보리는 새싹에 최고의 영양분이 들어있다. 새싹 채소의 생즙은 그 자체로 항암식품이 된다. 무, 배추, 보리는 완전 생식이 가능하나 콩나물은 끓는 물에 1분 정도 살짝 데쳐서 먹는 게 좋다. 무 새싹은 무 자체보다도 매운맛이 강한데 매운 성분은 좋은 소화제가 된다. 새싹 채소에는 농약 성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섬유소를 비롯한 기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이들이 협력해서 특유의 항암 작용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암 치유 면역력의 놀라운 힘을 들려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